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최일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음식 하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비빔밥과 불고기를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 한국인에게 있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하면 역시 뭐니 해도 김치 아니겠습니까? 네. 이 김치가 참 이렇게 버무려지고 또 숙성돼서 발효될 때 그 김치의 과정을 보면 이건 과학이다 싶고요. 정말 지역에 따라 또 이렇게 재료에 따라 달라지는 김치를 볼 때마다 이건 예술입니다. 네. 이만 저절로 나옵니다. 네, 한국 사람의 김치 사랑은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이 김치로 인생이 바뀌신 분입니다. 단돈 3만 원으로 김치 장사를 시작해서 정말 디지털 김치 장수로 거듭난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한국을 대표하는 맛, 어머니의 손맛 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대한민국의 자부심 김치다. 한 포기의 배추가 김치가 되기까지 숙성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사업 실패라는 고난을 통해 믿음의 숙성 과정을 이겨내고 디지털 김치 장수가 된 심동철 집사. 그에게 김치는 꿈이요 희망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인생길이었다. IMF 경제위기 때 승승장구하던 가구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게 되면서 그는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다. 도망자로 은둔자로 집안에만 갇혀 지내던 그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던 중 뜻밖의 음성을 듣게 된다. 김치를 만들어 팔라는 주님의 명령이었다. 그의 수중엔 3만 원이 전부였다. 단돈 3만 원으로 시작한 김치 사업.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뛰어든 김치 사업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배추가 잘 익은 김치가 되기까지 오랜 숙성 과정이 필요하듯이 그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숙성돼 갔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묵은지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디지털 김치 장수 심동철 대표. 그의 김치 인생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자. 네, 김치 사업의 블루오션이라고나 할까요? 네. 예, 디지털 김치 장수 우리 심동철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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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근데 네. 어깨에 이렇게 배낭을 메고 오셨어요. 예. 그럼 무슨 네. 배낭에 이거 뭐가 담겨 있습니까? 예, 이게 제 뭐가- 패션 코드이자 언밸런스. 예, 예. 패션 코드이자 어. 김치 그리고 제 인생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를 항상 여기 가방에 담거든요. 배낭에 담아 오셨군요. 어딜 가나 그렇게 늘 배낭을 메고 다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 저희 영적인 브렉박스입니다. 그래요? 예, 됐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오, 예. 고맙습니다. 범상치 않으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예. 디지털하고 김치하면은 잘 조합이 안 된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죠. 예. 또 좀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예. 네. 어떻게 디지털 김치가 나오게 되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디지털이라고 이야기하면 네. 뭐 인터넷이나 아이폰 정도 이제 생각하는데 예. 어찌 보면 이 세계를 갖다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일도 목사님께서 네. 청량리 길거리에서 이제 바퍼가 오프라인이면 어허. 인터넷에서 김치를 판다는 거는 사실 말해가지고 어. 이 또 다른 세상 아닙니까? 네. 저는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 목사님으로서 길거리에서 밥을 벗으면 음흠. 마땅히 성도는 어허. 그 설교나 그 목사님의 행적을 듣고 있잖아요. 저는 김치를 온라인에서 팔아야 된다. 네. 아브라함하고 롯의 어떤 그런 네. 이 서로 오늘 김치와 밥의 조화가 또 이루어지네. 네.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만나 뵙고 싶었어요. 예. 근데 이제 디지털 김치 하면은 예.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 왜 이름이 그렇게 됐는지, 예. 어떤 방법으로 김치가 판매가 되는지. 네. 예. 뭐 그 안에는 아픈 이야기도 있고요. 네. 예. 즐거운 이야기도 있는데 네. 어허. 첫째는 디지털 하면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김치를 판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제 이제
이 사업에 대한 구상이. 1대1 맞춤. 예. 네. 그 디지털이라는 뜻이 이제 손 한 마디 정도 디짓이라는 네. 거는 네. 조그마한 거니까 작게 판다. 그리고 시장에 많이 팔려는 것보다 주문식 한국 이 손맛의 전통 김치를 네. 우리의 전통적인 김치 담는 방법을 고수하면서 네. 제가 아주 이제 주문자들한테만 폐쇄적인 방법으로 팔겠다. 그러니까 예. 지금 그 특별히 예. 전라도, 경상도 이 손맛 좋은 분들을 또 일일이 찾아서 예. 골라서 예. 그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직접 예, 본인이 제가 하다가 만드셨다면서요? 너무 많으니까. 예. 예. 집사님께서는 그 인생을 김치에 예. 많이 비유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인생과 김치가 닮은 점이 있을까요? 예.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김치가 뭐냐고 제보고 묻길래 예. 김치나 인생이나 신앙이나 매일반이다.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걸 갖다 한마디로 해가지고 김치 사오론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김치 사오론. 예. 네. 배추가 마땅히 네 번. 맛있는 김치가 되려면 죽을 사자 오. 5번 오자라. 숨이 죽어야 되죠. 예, 일단 숨이 절여지려면. 5번 예. 죽는다. 예. 그 숨 죽는 건 그 5번 중에 한 번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사실 5번을 죽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음. 부도가 나가지고 집에서 어쩔 수 없이 김치를 갖다가 이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뭐 남자시지만은 예. 남자가 김치 장수한다는 게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뭐, 김치 장사 덕분을 많이 봤지만 예. 많은 분들이 김치를 가지고 와서 예. 이렇게 거저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제 얼마나 집사람조차도 감사했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몰라요. 그래서 이 김치가 저한테 이제 주는 어떤 메시지가 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뭐 네, 너무 네. 궁금해요. 5번 죽는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죽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죽는 게 배추가 가을 돼 가지고 이제 살이 똥똥하게 찌가지고요. 네. 뭐 지가 뭐 좀 된 줄 알고 있을 네. 때 농부가 손을 가지고 쑥 뽑잖아요. 뽑아요. 예. 뽑혀 죽는구나. 예, 그렇구나. 뽑히니까 이 땅에서 영양분을 잘 예. 이렇게 빨아먹고 예. 태양을 받고 이렇게 이슬 맞고 잘 크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뽑히니까 그렇죠. 네. 경상도 첫 번째 말로 죽는 해가지고 밥줄 끊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공급을 못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고 뽑히는 것도 예. 네. 자기가 죽어야 되네. 그렇죠. 아. 내가 죽어야죠. 축복이 먼저 자기를 죽이는 데 있지 예. 않느냐는 게 죽을 사자의 예. 첫 번째 죽음이라 생각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죽는 두 거는 번째는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 마침 그게 제 인생하고 99년도 12월 20일 날 제가 오. 부도가 난 거와 너무나 이제 유사한 상황이 그게 뭡니까? 그게 부도가 나가지고요. 저런. 예. 그래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마치 밭에서 뽑힌 배추처럼 집에 오랫동안 있었지. 집가하셨군요. 예, 집구에서. 남들은 대부분 이제 직장을 잃거나 사업부도 나면 다음 단계가 뭐 목사님 잘 아시지만은 네. 잡리스 다음에는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네. 청량리역이나 네. 서울역 가가지고 홈리스로 말씀 재밌게 굉장히 하시네. 유쾌하게 말씀하세요. 예, 예. 하는데 저는 주님께서요. 그래요. 저보고는 집에 있으라. 어. 홈리스 해라. 그래가지고 콕 처박혀 있었지요. 네. 방콕에 예, 계셨구만요. 광폭에 오랫동안 네. 이제 하버드 있잖아요. 하루 종일 바닥에 들어누워가지고 인생 최고 경영자 과정이잖아요. 네, 이거. 뭐 미국에 가봐야 하버드 대학 가서 배울 것도 없어요. 네. 안 그랬으면 빌 게이츠가 나왔겠어요. 중퇴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엎드리가 있어가 사방팔방 다 끊기고 네. 세상에 부른 사람 없고 네. 집에 있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요. 네. 주님의 목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게 네. 그게 김치 장수가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야, 네. 그래서 아마 한 5번을 죽어야지 예. 인생도 되고 김치도 잘 담겨진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죽는 것도 뭡니까? 두 번째 죽는 거는 배추가 뽑혔으면 아직까지 약간 그 살아있잖아요. 예, 살아있잖아요. 세포는 예. 예. 네, 내사 상태에 있었지만 심장은 뛰고 있는데 네. 이 친구가
뽑았으면 막바로 김치 담는 분들이 잘 없거든요. 네. 광에 한동안 처박아 놓거나 어. 나머지 재료들을 김치장인도 준비하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속재료. 컴컴한데 처박아 놓으니까 아. 자기는 지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갇혀서. 모르니까 버려진. 왜 내를 갖다가 써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뽑아놨나 한 그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한동안 나머지가 준비가 되고 소쿨도 준비가 되고 네. 예, 소금도 준비되고 다른 양념이 준비되면 그때서야 장인이 그 손으로 있잖아요. 겉잎을 떼고 칼로 이렇게 반을 네. 갈라가지고 백끝을 이렇게 자르죠. 네. 절반을 배를 쪼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가 두 번 죽는 거 아닙니까? 예. 아, 이제 또 이렇게 네. 이 칼로 두 예. 번째 죽는구만요. 세 그때- 번째는. 예, 잘려주구만, 잘려주고. 예, 잘려가지고 이제 네. 껍데기 다 벗기지고 예. 그렇구나. 그 창피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네. 네. 예. 속살을 다 떨어내놓고. 네. 근데 그 배추는 자기의 경로를 모르니까요. 저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경로를 전부 다 사랑하시고 하니까 다 인도하시는데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어허. 그렇게 배추와 제 인생이 너무나 이제 닮았는데 네. 그때 이제 두 분 죽는 걸 갖다 깨달았고. 본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가장 적절한 질문을 하셨는데 집에 한 2년 동안 네. 어. 부도가 났으니까 사채업자들, 형제들 돈 달라고 그리고 수표가 부도 났으니까 경찰들이 저를 갖다가 경찰서에 빨리 온나 숲에 내린다. 네. 이러한 가운데 한 2년 동안 그 수표를 사채한테 이제 해수를 못 하니까요. 네. 뭐 부도 난 금액만 주면 갖고 오면 되는데 그렇지. 이 친구들이 그거 말고 사채들이 원하는 이자 있잖아요. 플러스 알파. 저런. 네. 플러스 알파 그게 사람 지기는 거 아닙니까? 플러스 알파 내놓으니까 제가 못 내놓겠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수표 한 장은 안 주는 길에.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양재동 어느 다방으로 나온다 이러더만 나올 때 두 가지가 있다. 네. 첫째는 마누라를 지참할 것. 네. 두 번째는 인감도장을 지참할 것. 어. 네. 거기다가 그냥 갚겠다는 서약을 하면 돈을 수표를 다 돌려주겠다고 해가지고 네. 갔지에 네. 일산에서 양재역까지 3호선 타고 한 1시간 반 가면서 네. 참 우리는 착한 사채 만났다. 네. 네. 서로 위로하면서 갔거든요. 어. 네. 주님이 저한테 이제 은혜를 베푸시려나. 네. 근데 딱 앉자마자에 네. 사모님은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저기 앉아 있습니다. 그랬더만 아 그래요? 하더만 핸드폰 치더만 약 10초 뒤에 계단으로 순경이 들어오는 길에 어. 불신검문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역에서 그 사이에 불신검문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참 주님의 은혜로 아. 이 검거가 안 됐는데 네. 그날은 아이고 이거는 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갔지. 네. 수갑 차고 그 파출소로 이제 가가지고 있는데 제 집사람이 쪼르륵 따라오더라고요. 네. 사채도 따라와가지고 시명 알지요? 사채이자 몸 갚으면 감옥에서 오래 썩을 겁니다. 저런. 처갓집 가서 아. 빌리스라도 갖고 오세요 하는 신고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미리 이제 저를 갖다가 잡아넣고 이제 네. 돈을 이제 받으려고 예. 했는 거지. 아. 근데 마누라를 지참해오라는 그 의미를 그때서 이제 깨달은 길에. 아. 네. 근데 그 사람은 참 착오를 했지. 한 네. 푼도 없고 네. 처갓집 돈도 이미 네. 많은 돈을 갖다 써가지고 네. 장인어른이 두 번 다시 처갓집 출입을 하지 마라. 금종령 내린 지 오래됐는데 네. 그걸 갖다가 그분은 몰랐은 것. 어. 근데 감옥 가가지고 하루 만에 그건 또 뭡니까? 예, 하루 나왔습니다. 만에. 그러니까 그분- 정제사범으로 일단 구속이 된 거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루 만에 나오는 일이 있어요? 그래 한참 이제 조서를 받고 어. 그 구치소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한 2명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형 씨는 무슨 일로 들어왔어요? 묻더라고요. 네. 제가 경제사범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만 네. 아이고 그거 한 1년 정도 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형을 받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직 형을 확정되기 아직 전이니까. 예, 하기 갑자기 전에. 긴급 구속 수박만 예, 처음 가지고 갔는데. 긴급 유배돼서. 이렇게 감옥 가기 전에 그렇구나. 구치소에 예. 이제 있는 동안에 구치소에서. 예, 하루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나와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야. 그렇지. 그 예. 감방장이 하는 이야기가 아무리 IMF라도 수표를 해소해가지고 5천만 원 이하 돼야지 나갈 수가 있는데 네. 한 푼도 안 갖고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느냐. 네. 그 이야기를 갖다 들으면서 저는 그날 하루 이제 이 감옥 체험을 갖다 하게 됐지.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절대적인 희망을 잃으면 안 된다. 네. 아. 그리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입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즉 그때 이제 선 기도를 했지. 이때 빼주시면
주님을 찬양하고 댕기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 예. 정말 예. 바울과 신라처럼 예. 체험을 그렇죠. 한 거예요. 가문이 열린 네, 체험을. 그러니까요. 그때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뭡니까? 첫째는 저는 굉장히 모범생으로 이제 살아왔고 네. 한 번도 뭐 이런 죄를 갖다 지은 적이 없다 남한테 스스로 피해 준 적 생각한다. 없고, 예.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죄의 실상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죄다,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음. 그걸 회개하는 순간 언제든가 이 구속받음, 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그 환상을 갖다 준 거고요. 네. 이걸 갖다가 절대적으로 인생 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이 세 가지를 그때 느낀 겁니다. 네. 예. 일단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예. 그래서 석표를 이제 석 달 안에 회수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조건이 나갈 때 그 네. 회수하는 조건으로 나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석 달, 3일 나가놓고요. 예. 예. 회수를 못했어요. 또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도 보면 네. 눈을 갖다 예수님이 이렇게 장님들 눈을 갖다가 이제 네. 뜨게 하시고. 뜨게 하시잖아요. 네. 뜨게 해놓고 9명은 그냥 지 볼일 보러 갔어요. 네. 감사도 감사 인사 안 모르고 드리고. 저도 석 달 뒤에 또 이 검찰로 수표를 회수해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3일 전에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수표 회수 다 돼갑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또 이 3일 동안 아이고 발등에 불 떨어진 예. 거잖아요. 제가 사실 말해가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네. 네. 그때 한 건 제가 뭐겠습니까? 기도. 예, 제가 뭐 우리 시청자들한테도 꼭 한 말씀 하고 싶은 거는 네. 네. 뛰 내리든가 어. 저기 감옥 가든가 도망가든가 아니면 기도하든가 네. 그거 외에는 없거든요. 네. 그때 모험적으로 다시 기도했지. 어. 예, 그 수표를 그 자체가 줄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제가 선기도를 했지. 어. 주님께서 만일에 저를 갖다가 이 쫓김과 핍박과 재정적인 궁핍에서 해방시켜 주면 제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예? 장소와 때를 안 가리고 네. 사람 안 가리고 그리고 모든 걸 안 가리고 제가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때 선언했거든요. 네. 이상하게 그렇게 동문 선배 중에 한 분이 중재해가지고요. 그분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수표를 갖다가 한 장도 빠짐없이 다 돌려줘가지고 검찰청에서 네. 통지서가 왔는데 공소권 면제라고 해요. 네. 죄가 없음. 오, 구속되지도 주님은 않고.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이 원죄가 있더라도 네. 네. 주님의 그 공소권 면제 있잖아요. 예. 구원받음을 그때 입을 수가 있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은 부도, 네. 도피, 구속 뭐 이런 정말 네. 죽음의 경험을 했어요. 예. 그래 뽑혀서 죽고 이제 잘려 잘려 죽은 죽고 두 번 죽었는데. 세 번째 배추가 어떻게 죽었나요? 예. 세 번째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예. 네. 감옥 가가지고 일일 체험할 때 두 번 죽고 네. 세 번째는 이제 그 석 달 동안에 네. 다시 소금 절임이 있잖아요. 아, 예, 배추는 소금에 절여 죽고. 예, 잘려 죽는다 그러는구나. 절여서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그 깝깝하겠습니까? 네. 사실은 안에서 이제 주님께서 그 감옥에서 구해준 걸 갖다가 제가 잊고서 네. 막 깝깝하고 소금이 막 눈에 코에 들어오니까 따갑다고 불편하다고 이래 아프고. 예, 그 불평을 할 때쯤 돼가지고 그 수표를 해소하라는 전화가 네. 왔을 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선을 하게 돼가지고 짧은 네. 기간이었지만은 세 번째 죽고 배추는 네 번째는 어떻게? 네 번째는 이제 소금이 다 절여졌다고 네. 김치 장인이 판단할 지겠네. 이렇게 만져보면 네. 이게 뻣뻣하거나 네. 아직까지 물기가 덜 숨이 덜 빠지면 죽었으면. 네. 돌을 갖다가 얹어 놓더라고요. 맞아. 예. 돌 소금을 맞아 더 치고 예. 또 묵은지로 돌에 만들려면 눌려주고. 소금을 갖다가 한 2배로 더 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제 아무리 뻣뻣한 놈도 예. 소금 들어가면 이제 시들시들. 네. 시들시들 힘이 빠지죠, 그냥. 안 되니까 이제 돌까지 올린다. 돌까지 얹어나가 안에 기운을 있는 수분을 쫙 빼게. 쫙 빼야지. 예. 근데 왜 이 김치 장인이 네. 이 양념을 갖다가 소금 절이자 말자 전부 다 똑같이 4시간이면 4시간 만에 네. 안 바르냐면 사람마다 다르듯이 고냉지 배추는 두껍고 강하잖아요. 그렇죠. 오래 더 해남 절여야죠. 배추는 조금 이제 얇더라도 연하고. 그렇게 겨울에 가을에 난 이런 배추들은 오래 절이지. 네. 네. 엄동설 안에 설프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워낙 오래 절이셨군요. 천성이 이제 강하고 수염도 이거 난 거 보니까 이 굉장히 그러네요. 좀 남성답게 생겼다. 네. 기질이 강하니까 한 번 죽이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 번 예. 죽여야 된다. 여러 번 죽인다. 그래가지고 김치 장인이 네. 김치도 사실 수천 년 전에 말에
우리 조상들이 처음에 이제 담갔을 때 네. 소금에 절여가지고 뭐 한두 시간 절이면 됐다 싶어 김치 양념 발라먹어가지고 그 다음날 장독 뚜껑을 여니까 양념이 싹 다 흘러내려가지고 네. 김치 따로 양념 따로 되니까 이 네. 발효도 안 되고 맛있는 김치 안 되잖아요. 네. 주님은 수천 년 동안의 인생에 사실 말해가지고 양념을 바르신 분 아닙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양념이 뭡니까 하니까 축복이더라고요. 네. 축복이 빨간 게 이 성령이 임재하듯이 네. 그 인생도 마찬가지고 지가 죽고 철저히 낮아 지설지게 주님께서 그 축복을 허락하는 게 아닌가. 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약간 한 16시간 절여야 되는데 12시간 절였을 때 축복 양념을 발라놓으니까 간음도 하고 예, 거짓말도 하고 다니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21세기 와가지고 인생 김치 장수한테는 와가지고 철저히 절이겠다는 무슨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양념을 바르면 얼마나 따갑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따갑고 아까 이 배추를 강에 뽑아놨을 적에 그 김치 장인이 어디 가서 많은 양념들 장에 가서 사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것들이 전부 다 물성이 다르잖아요. 마늘, 생강, 네. 고춧가루, 그렇죠. 젓갈, 소금, 뭐 갓도 있고 네. 전부 다 물성이 다른 걸 한 항아리 안에 버무리가 넣어놓으니까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고 물고 뜯고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네. 불편하다 하겠습니까? 그게 곧 교회지 않겠느냐. 네. 주님 아니지 않겠느냐는 걸 제가 깨달았지. 아하. 저는 그래서 양념 바르면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양념 발랐으니까 묵는 줄 알았는데 그때 마침 제 인생에 참 또 다른 위기가 이제 찾아왔지. 김치 장수가 잘 돼가지고 아이고 김치 장수 해가지고 이제 회복해가 주변 사람들이 밥 먹고 살만합니까? 예, 그러길래 괜찮습니다. 이 정도 될 때 있잖아요. 사람들 축복 받으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자쁘구나. 다시 또 사명을 살아나죠. 망각하지. 네. 그래서 저는 김치 장수를 해가지고 뭐 수백억 김치 장수가 돼가지고 아하. 종갓집보다도 또 다른 뭐 이렇게 브랜드 김치보다도 더 훌륭한 김치가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006년도쯤 돼가지고 신문에 큰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 네. 김치 해충 들었다. 중국 김치에. 네. 예. 그래서 이 사회적인 좀 무리를 일으키고 그 사실 파장이 또 한국 김치까지 가가지고 네. 많은 김치 회사들 공장들이 부도가 나거나 수조 원의 이제 피해를 갖다 입고 네. 김치 사 먹던 사람들이 아이고 담궈 못 먹어야겠다. 먹겠다 위생 네. 상태를 모르겠다 이래 돼가지고 자기가 담궈 먹거나 김치를 갖다 안 먹기 이제 네. 시작하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저도 제 고객 중에 95%가 다 이제 달아나고 김치도 주문 안 오고 온라인 김치 장수가 사실 말해가지고 고객들이 주문 안 오면 제가 뭐 매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네. 예. 그래서 곤란을 겪게 됐지. 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 김치 안에 해충이나 나트륨 같은 게 김치 약점이거든요. 소금 같은 게. 네. 그때는 김치가 발효가 되면 산도가 높아지면 안에 있는 많은 잡균들 네. 이것들이 다 이제 죽고 네. 발효균 때문에 다 거기 사라지거든요. 네. 거기서 제가 이제 영적인 의미를 갖다 이제 깨달은 거지. 아, 주님이 김치 장수를 해가지고 제 포켓도나 치우고 20세기적인 그런 부자가 돼가지고 빌 게이츠나 록펠러처럼 그런 꿈 벌은 꾸고. 돈을 가지고 나날한 게 아니고 실시간에 네 삶 가운데서 막바로 김치 나눔 그리고 전도를 같이 해라는 그 사명을 갖다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김치 장사를 예. 시작하게 됐는지 그 원인이 제일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마치 배추가 씨가 뿌려지고 꽃이 피고 벌나비 찾아오고 네. 산들산들 바람 불고 배추밭에서 잘 크듯이 잘했는데 예. 아까 이게 맨 먼저 죽듯이 배추가 이렇게 똥똥하게 살이 찌니까 김치 담가야 되겠다 뽑듯이 주님께서 저를 갖다 99년 12월 22일 날 네. 저는 부도 안 날 줄 알았어요. 제 사업이 워낙 이제 안정적이고 괜찮은 사업이라 안 날 줄 알았는데 네. 부도가 나면서 해가지고 그때 뭐 IMF 때문에 부도가 나셨나요? 그렇습니다. IMF 와가지고 부엌 가구 인테리어 사업을 해가지고 네, 꽤 잘 건설- 됐다고 들었었어요. 예, 건설업 쪽이 이제 연쇄 부도가 나고 이럴 테니까 제 사업이 예기치 않게 이제 어려운 걸 이제 당해가지고 그때 주님을 이제 뽑히는 바람에 네. 아까 1대1로 만나고 또 역경 가운데 이 주님의 목소리 조금 더 이제 경청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김치였냐고요? 다른 것도 할 수 있었잖아요. 예, 있었는데 그 부도가 나기 한 1여 년 전에 예. 어떤 설렁탕 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예. 만나가지고 그분한테
그 자기 건물에다가 싱크대 인테리어 이걸 다 설치하고 네. 돈을 못 받아가지고 한 2년 쫓아다니다가 공사 대금. 공사 대금 네. 못 받았지. 못 받아가지고 한 2년 쫓아다니니까 어느 날 갔더만은 그 집에 전부 이제 빨간 딱지 있잖아요. 아. 법원에서 나온 경매 네. 한다는 딱지가 나가지고 제가 설치해 놓은 물건이지만 제가 못 뜯어올 정도가 돼가지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사실 말해가지고 그때 인생에 참 위기를 갖다가 이제 만나가지고 네.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에 주님께서 영감을 주시길래 네. 그분은 돈은 못 받지만은 음. 그분하고 이 설렁탕 장사를 하면 아마도 그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예. 하는 생각을 하게 됐지. 예. 이야, 기가 막힌 아이디어네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돈도 한 푼도 없었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돈 가지고 있는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네. 그 사업을 자기가 강남에서 설렁탕 집을 크게 할 테니까 네. 이렇게 서로 간에 이익이 나오면 나누자 하는 네. 제안이 또 그때 마침 또 들어왔어요. 네.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사단이 난 거는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예. 무슨 그 설렁탕 집이. 장사가. 예. 예. 너무 잘 돼가지고 한 달에 그때 돈으로 한 5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네. 저한테 1,000만 원 이상의 그 수익금을 나눠준다는 그 계약서 때문에 네. 네. 이분이 조금 이제 욕심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예. 아하. 할머니하고 저를 갖다가 계약서를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쫓아낸 겁니다. 저런. 예. 쫓아나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요. 쫓겨나오기 일보 직전에 설렁탕 집에서 김치 배달 사업한다는 조그만 기사 있잖아요. 네. 아하. 제가 실험적인 기사를 갖다가 모 신문에 냈는데 그게 엄청난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네. 3일 동안에 네. 다 망해가 쫓겨나가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를 갖다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받아가지고 3일 동안에 그때 돈으로 1,500만 원의 김치를 팔은 겁니다. 김치 이야. 공장도 없고 네. 예. 근데 그냥 아이디어 하나로. 그 김치 아이디어를 어떻게 신문 광고에 내게 되신 거예요? 신문 기사에 그냥 기자들한테 네. 설렁탕 집에서 김치를 갖다 배달 사업을 할 거다는 그 아, 예고적인 광고. 한 것도 아니고 이제 할 것이다. 예, 한 번도 팔아본 적도 없는데. 예. 그래서 3일 만에 1,500만 원의 김치가 나가는 걸 보고 예. 어. 야, 이거는 엄청난 앞으로 김치 이 시장이 열릴 것 같다. 네. 뭐 서두에 말씀하신 브로오션이 찾아온다. 네. 예, 네. 하는 걸 갖다 제가 감지를 했지. 그럼 그때 네. 김치를 직접 담아서 판매하셨나요? 그때 할머니하고 직접 두 분이서, 담아가지고 예. 그렇게 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그때 마침